8체급 석권의 살아있는 전설 매니 파키아오와 현 웰터급 극강의 챔피언 에롤 스펜스 주니어의 세기의 대결 전력 비교와 경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파키아오는 1978년 12월생 만 42세입니다. 스펜스는 1990년 3월생 만 31세입니다. 파키아오가 데뷔전을 치렀던 1995년 1월 스펜스는 엄마 아빠 품에서 뒹굴던 5살이었습니다. 파키아오가 차차이 사사쿠를 꺾고 첫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1998년 12월 스펜스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스펜스가 아마추어 첫 시합에 출전했던 2005년 파키아오는 에릭 모랄레스와의 1차전에서 판정패를 당했고 당시 50전째 프로무대 경기를 치렀습니다. 스펜스가 켈브룩을 꺾고 첫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 파키아오는 제프온에게 패배하며 WBO 타이틀을 빼앗겼고 프로 통산 68전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복서들이 전성기를 누리는 30대 초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매니 파키아오는 신체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은퇴 시기를 한참 지난 40대 초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 나이에서는 젊은 에롤 스펜스 주니어가 늙은 파키아오보다 훨씬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아오는 키 166cm, 리치 170cm, 스펜스는 키 177cm, 리치 183c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파키아오보다 키가 11cm가 더 크고 리치는 13cm가 더 깁니다. 파키아오가 싸웠던 상대들 중 가장 사이즈가 큰 선수는 안토니오 마가리토와 오스카 델라 호야입니다. 두 선수 모두 키 180cm, 리치 185cm의 사이즈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파키아오가 싸웠던 상대들 중 가장 스펜스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선수는 키 178cm, 리치 183cm의 사이즈를 가진 크리스 알지에리입니다. 스펜스가 싸웠던 상대들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선수는 마이키 가르시아입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키 168cm, 리치 173c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키 가르시아는 파키아오보다 키가 2cm가 더 크고 리치가 3cm가 더 깁니다. 파키아오는 자신보다 키가 훨씬 큰 선수인 마가리토, 호야, 알지에리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고 스펜스가 유일하게 고전했던 상대인 숀 포터는 키가 170cm로 작은 편에 속하는 선수였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가 파키아오보다 훨씬 크고 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는 경기에서 큰 이점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파키아오, 스펜스 두 선수 모두 왼손잡이 사우스포입니다. 스펜스는 27번의 프로 커리어에서 2명의 사우스포 선수와 싸웠습니다. 첫 번째 사우스포 상대는 2013년에 대결한 가나의 엠마뉴엘 라르테이입니다. 스펜스는 사우스포인 라르테이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주무기인 잽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꽤 많은 라운드를 내주며 고전하였습니다. 앞발이 마주보고 앞손이 벽처럼 마주서게 되는 오소독스와의 싸움과는 다르게 앞발이 맞물리고 앞손이 열려있는 같은 사우스포 스탠스와의 대결에서 스펜스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명의 8라운드 선수인 라르테이에게 진땀 판정승을 거두며 사우스포와의 대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펜스의 두 번째 사우스포 상대는 2015년에 싸운 남아공의 크리스 반 헤르덴입니다. 스펜스는 사우스포에 대한 많은 연구와 훈련을 하고 나온 듯 했습니다. 스펜스는 헤르덴을 잽 싸움에서 압도하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잽을 계속해서 적중시켰고 헤르덴의 잽은 스토핑과 패링으로 막아내며 잽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장악했고 속사포 같은 원투 스트레이트로 헤르덴의 데미지를 깎아 나갔습니다. 근거리에서는 강력한 바디샷과 어퍼컷을 때리며 모든 라운드에서 크리스 반 헤르덴을 압도하였고 경기는 8라운드 TKO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사우스포와의 첫 경기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많은 연구와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사우스포 공략에 성공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파키아오는 71전의 프로 커리어에서 11명의 사우스포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커리어 초반 20년 전에 싸웠던 동남아 선수들이었고 그나마 최근에 싸운 미국의 데이비드 디아즈도
13년 전인 2008년에 싸웠던 선수입니다. 2008년은 파키아오의 초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에릭 모랄레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 오스카 라리오스, 호르헤 솔리스 등의 챔피언들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던 해였고 말 그대로 언터처블, 아무도 파키아오를 막을 수 없었던 초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디아즈는 미국 올림픽 대표팀 출신의 복서로 당시 에릭 모랄레스를 꺾고 WBC 라이트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사우스포 선수였고 파키아오는 슈퍼 패더급에서 체급을 올려 라이트급 챔피언 데이비드 디아즈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경기는 파키아오가 잽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면서 엄청난 연타 공격으로 디아즈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늘 그렇듯이 폭풍 연타를 적중시키면서 디아즈를 곤죽으로 만들어버리면서 9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파키아오는 데이비드 디아즈를 꺾고 아시아인 최초의 내체급 석권을 하게 됩니다. 파키아오의 전매 특허인 번개같이 찌르는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는 사우스포인 디아즈와의 싸움에서 잠금 모드가 되었고 빠르고 정확도 높은 앞손 잭과 앞손 라이트 훅을 수시로 적중시키며 경기를 지배하였고 사우스포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키아오가 사우스포 데이비드 디아즈를 꺾은 승리는 커리어에서 손에 꼽히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경기가 되었습니다. 파키아오는 2008년 디아즈전 이후 사우스포와의 대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우스포와의 대전 경험이 적거나 오래되었고 사우스포와 싸웠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모두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우스포들 간의 대결은 누가 더 앞손 잽을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이즈가 크고 스피드가 좋은 스펜스와 푸더크가 좋고 활동량이 많은 파키아오가 앞손 싸움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오느냐에 따라 승리의 방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1995년에 프로 데뷔하여 2021년인 현재까지 26년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이고 여전히 정상에서 활약 중인 복싱 레전드입니다. 파키아오의 프로 커리어는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알리도, 레너드도, 타이슨도, 메이웨더도 넘어설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파키아오는 플라이급에서 슈퍼 웰터급까지 8체급 석권을 하였습니다. 파키아오는 22명의 전 현직 세계 챔피언들을 꺾었습니다. 파키아오는 플라이급, 패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오리지널 4개 체급을 석권하였습니다. 파키아오는 플라이급, 패더급, 슈퍼 패더급, 슈퍼 라이트급, 웰터급 등 5체급에서 리니얼 챔피언을 해낸 선수입니다. 파키아오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모두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선수입니다. 파키아오는 2003년부터 2020년대까지 역대 최장기간 파운드 포 파운드 복서로 활동하였습니다. 파키아오는 타이틀과 논타이틀 빅매치 기록을 44차례나 가진 선수입니다. 현 시대 가장 두터운 선수층을 자랑하는 체급인 웰터급에서 무패 챔피언 키스 서먼을 꺾고 40대의 웰터급 최고령 챔피언에 등극하였고 그 웰터급에서 가장 강한 챔피언인 에롤 스펜스 주니어를 상대로 싸울 예정입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2012년 프로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2017년 5월 영국의 켈브룩을 꺾고 IBF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2019년 9월 WBC 챔피언 숀 포터와의 통합 타이틀전에서 승리하며 WBC IBF 통합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현재 웰터급에서 IBF 5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켈브룩, 라몬트 피터슨, 카를로스 오캄포, 마이키 가르시아, 숀 포터, 데니 가르시아를 상대로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웰터급 극강의 챔피언으로 체급 내에서 정상을 지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파키아오는 부지런하게 경쾌한 푸더크를 밟으면서 속사포 같은 연타를 쏟아붓는 미친 활동량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작은 키와 짧은 리치의 신체적인 단점을 엄청난 활동량으로 커버하고 한 경기에서 1000회 이상의 펀치를 던지는 경이적인 펀치수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한 번 터지면 두세 번에서 끝나지 않고 7, 8번까지 연타가 쏟아지기도 하고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각도에서 펀치를 날리기도 합니다. 특히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며 던지는 빠르고 강력한 뒷손 스트레이트는 파키아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파키아오는 이상적인 완벽한 볼륨 펀처 스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볼륨 펀처라고 불리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프로 복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펀치수를 던지게 되면서 펀치 임팩트, 풋워크, 디펜스 부분에서 하나 이상의 명확한 단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파키아오는 빠르고 탄력 넘치고 펀치력까지 갖춘 초고성능 하이브리드형 볼륨 펀처로 자신보다 키가 14cm가 더 크고 리치가 15cm가 더 긴 안토니오 마가리토를 상대로 2배 이상의 펀치를 적중시키며 마가리토의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1978년생 만 42세의 파키아오가 키스 서먼전 이상의 스피드와 활동량,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번 스펜스와의 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기본기가 뛰어난 사우스포이고 매우 수준 높은 정석적인 복싱을 하는 선수입니다. 수시로 잽을 던지며 거리 조절을 하고 빈틈이 보이면 미사일처럼 빠르고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꽂아 놨습니다. 근거리에서 각 잡고 때리는 훅, 어퍼, 바디샷 공격은 매우 위력적입니다. 특히 스펜스의 바디샷은 수많은 복서들의 허리를 접어버리게 만들며 링바닥에 눕혀버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펜스는 매우 공격적인 타입의 선수이고 지치지 않는 스태미너까지 가지고 있어 경기 후반까지도 화력이 불을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내체급을 석권한 강자 마이키 가르시아를 상대로 원거리에서는 안면과 복부를 번갈아 가며 강력한 잽과 스트레이트로 때렸고, 근거리에서는 무지막지한 훅, 어퍼, 바디샷 콤비네이션으로 경기 종료 때까지 마이키 가르시아를 샌드백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사우스포 스탠스에 신체 조건이 좋고 기본기가 워낙에 뛰어난 선수라 웰터급에서 극강의 챔피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니 파키아오에겐 노세아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2019년 7월 WBA 웰터급 챔피언 키스 서먼과 싸울 당시에도 전성기 시절 보여주었던 스피드와 연타 능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노세아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오래된 커리어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경기 운영을 하며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키스 서먼전 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파키아오는 더욱더 노세아가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음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등 복싱 외적인 요소에 전념하기 바빴던 파키아오가 키스 서먼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펜스 전을 위해 프레디 로치와 재결합을 하며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는 파키아오가 어느 정도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파키아오가 노세화에 따른 기량 하락이 이번 경기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2019년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기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스펜스는 당시 자신의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망했다는 오보가 떴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스펜스의 페라리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수차례나 뒹굴면서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차가 박살났고 치아가 3개나 부러지고 심각한 전신 타박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펜스는 사고 후 3개월 동안 가벼운 러닝도 하기 힘들었고 치아 복원을 하기 위해 오랜 기간 스파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1년 2개월 만에 가진 복귀전에서 노르쿡의 대가 전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데니 가르시아와 맞붙게 됩니다. 스펜스는 승리했지만 전과는 다르게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고 커다란 사고 이후 파워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펜스가 파키아오전에서 데니 가르시아 전보다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파키아오에게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키아오를 상대로 발을 붙이고 멈춰있게 되면 어김없이 속사포 같은 연타가 터져 나옵니다. 파키아오에게 연타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타깃이 되지 않게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계속해서 같이 맞받아쳐야 합니다. 파키아오에게 승리를 거둔 선수들을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같이 맞받아치거나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돌진하거나 아니면 더티 복싱으로 파키아오의 연타가 터질 타이밍을 끊어놨던 부지런하고 스태미너가 좋은 선수들이었습니다. 발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게 되면 안토니오 마가리토처럼 얼굴이 떡이 되게 맞을 수가 있고 가드를 올리고 견고한 방어를 한다 해도
한 경기에서 1231방의 펀치를 허용한 조슈아 클로티처럼 샌드백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에롤 스펜스 주니어는 파키아오만큼은 아니지만 펀치를 많이 던지는 타입의 선수이고 많은 잽을 던지며 자신에게 유리한 거리를 만드는 선수입니다. 스태미너도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키가 11cm가 더 크고 리치가 13cm가 더 긴 스펜스가 수시로 잽을 던지고 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파키아오가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같은 스탠스끼리의 대결은 잽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길고 시원시원한 잽을 수시로 던지는 스펜스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펜스는 잽으로 거리를 잡고 근접전에서는 바디샷과 어퍼컷으로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바디샷으로 데미지를 누적시켜 파키아오의 현란한 스텝을 잡는 게 최상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파키아오는 전성기만큼의 푸더크와 연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내추럴 웰터급 선수인 스펜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키아오나 스펜스나 두 선수 모두 멈춰있게 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판정까지 가게 된다면 스태미너 싸움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펜스 역시 파키아오에게 거리를 내주고 연타가 터질 타이밍을 내주게 된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터져나오는 파키아오의 공격에 주도권을 내주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격 옵션은 많으나 공격의 방향성에서 단순함을 보여주는 스펜스가 파키아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승리의 여신은 파키아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7대3 정도로 스펜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경기 분석이나 경기 예상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